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100세 시대,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만 가는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거늘 왜 우리는 정작 정신 건강에는 소홀한 것일까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 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12가지를 배웠습니다. 네. 그 12가지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걸 잘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내게 됩니다. 네. 듣고 알고 평소에는 머릿속에 없으면 그건 네. 작동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외워야 돼요. 저는 뭐 불교 여러 가지 많이 외워요. 네. 많이 외워서 그것이 내 속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나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제 한번 외워볼게요. 네. 우선 반응을 건강하게 한다. 네. 부탁과 거절에 자유롭다. 인사를 잘한다.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 약속을 잘 지킨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대화를 잘한다. 공평하게 한다.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다.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다. 시야를 넓게 가진다. 공감 능력을 갖춘다. 네, 그렇게 12가지. 네. 저는 아직은 다 못 외운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일단 네. 12가지를 배워봤고요. 네. 남은 6가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다음은 네. 지금까지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걸까요? 첫 우리가 이 마음 테라피 2에서 네. 생각 가지고 4번 했지 않습니까? 네. 생각에 대한 거예요. 오. 당연히 정신건강에는 생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충실한다. 아마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생각 버리는 연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도 이 조건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네, 다시 예.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이라는 걸 잘 보면 네.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 미래로 갈 때 이제 좋은 과거, 나쁜 과거가 있어요. 또 미래도 좋은 미래, 나쁜 미래. 네. 이제 나쁜 과거, 좋은 나쁜 미래를 가면은 정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요. 네. 아주 안 좋아지고 그것이 누적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좋은 과거, 좋은 미래도 네. 어째 보면 시간 낭비예요. 네. 뭔가 위로는 되겠지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생각을 줄이고 네. 현실에 충실한 거, 그것도 정신 건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생각을 줄이고 네. 현실에 충실한다. 네, 그렇죠.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생각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음. 말도 그때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을 번쩍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생각을 많이 줄이고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현재를 살다 가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있지 못하고 생각으로 간다. 네. 뭐 과거 미래로 간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이 자체가 어째 보면은 이 정신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줄어든 만큼 정신이 건강해요. 네. 그래서 나 같은 정신과 의사는 이 정신 불건강은 네. 과거와 미래에 사는 것이고 예. 정신 건강은 현재에 사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재 있잖아요. 이 네. 현실에서 멀어진 만큼 정신 불건강이에요. 가장 멀어진 게 정신병이에요. 예. 좀 멀어진 건 신경증. 네. 좀 보통 사람하고 비슷한 좀 멀어진 정도는 정신 불건강. 그러니까 현재로 가까이 올수록 예. 현실에 충실할수록 우리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생각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 잠깐 생각이 나서 이에 대해서도 잠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 미얀마에 그 쉐오민 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 이제 쉐오민 센터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일해라 그러거든요. 일해라. 일을 해라. 예. 그 말은 뭐 수행자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집중해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예, 현재 집중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예, 생각으로 가 있는 건 일 안 하는 겁니다. 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생각편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13번째 조언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 잘 실천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제 14번째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14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겁니다. 지혜를 길러요? 예, 지혜를 기른다. 예. 이제 지금 우리가 18가지가 사실은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서로 연관되고.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란 동일한 목표로 가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서로 상호작용도 있고.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엔 공감. 이것도 공감이라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지혜의 한 형태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혜를 기른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지혜란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뭐 정의하기도 하지만 내가 정의하는 지혜란 것은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네. 실제 뭐가 일어나는지 일어난 그대로 아는. 근데 일어난 걸 그대로 알려면 우리가 장애가 돼요, 사실은. 네. 우리 생각이나 감정 이거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톱하고 실제를 보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 또 내가 바로 봤나 안 봤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내가 바로 봤으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바로 봤구나. 또 잘못 보면 어떻게 해서 잘못 봤나 해서 그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하는. 네. 그러니까 이 지혜란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따라서 하면은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립니다. 네. 예. 지혜라는 단어가 불교에서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지혜와 지식 비슷하면서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이제 볼 때는 네. 이제 지혜는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지식은 이제 그에 관계되는 어떤 그야말로 정보라 할까 그 정보. 정도지 예. 지식이 있다 해서 지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에 관계되는 건 좀 아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다면 실제로 뭐가 일어나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면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떤 원리로 오르내리고 뭘 사면 올라간다는 걸 아는데 지식이 있다는 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자료랄까, 네. 뭐 통계 내지는 누가 주식은 이런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를 지식이라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정도로 난 생각해요. 지식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렇죠. 지혜는 네. 있는 그대로 네, 봐서 그렇죠. 뭔가 네.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움직이는 거를 정확히 아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네. 그 있는 그대로 본질을 보는 거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지혜가 있으면 알고 모르고가 또 분명해져요. 네. 알고 모르고가.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뭐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내가 볼 때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혜가 있다 보면 이 분명한 알미 생기기 때문에 네. 알지 못한 걸 알지 못한 거 알아요. 알지 못한다고. 네. 그리고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하는 방법도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가 분명해져요. 네. 그래서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야 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네. 그걸 가지고 충분히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외국에서 활동한 스님이 그래 많지 않아요. 네. 세계적인 스님이 그래 많지 않은데 숭산 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하버드 있는 보스턴 지역에서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서양인 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각 스님이라는 분 있죠. 네, 알아요. 그 뭐 하버드에서 뭐 학예사까지인가 예. 하고 유명하신 분 다 그 숭산 스님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영어도 잘 못했대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말도 잘 못하는데 한 가지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제도했대요. 한 뭐냐면 가지요? don't know예요. 뭐 물으면 난 모른다예요. 뭘 묻잖아요. 그럼 네. 난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걸 분명히 아는 그거 하나의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네.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아는 것 그것도 엄청난 지혜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면 모르는 것도 안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숭산 스님의 영향을 받은 그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 그 존 카파진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MBSR 만들고 세계를 움직이는 뭐 100인 안에 들어있고 영향력이 엄청 많아요. 오늘날 서양의 불교가 그렇게 전파된 게 그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은 이제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띠예요. 빨래어로 하면. 현재 집중이에요. 그 현재 집중 하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MBSR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유튜브에 이 방송한 걸 내가 우연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어로 딱 두 마디예요. Don't know who am I 그래요. 모른다. 나는 누굴까? 뭐 이러면서 그걸 대중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 숭산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정말 진정하게 누군가. 그러니까 이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르면 이제 알 수 있는 또 길을 나설 수도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게 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심플해져요. 복잡하네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수준이 올라가면 영어로 하면 simple and clear 이런 말을 쓰거든요. 단순하면서 분명해져요. 어떤 사람 보면 복잡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지혜로우면 단순하고 분명해집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지혜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조언을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네. 다음 조언이 자신에게 도움을 되는 일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 진료실에서 보면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계속 하더라고 하고요. 정신이 불건강한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걸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뭘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 이거는 앞에 지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정확하게 봐야 이것이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를 항상 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를 자꾸 하는 사람. 그래서 남이 보기에 되게 안타까운 사람. 그러고 저래 살아가 뭐 되겠나 하는 그런 걸 자꾸 하는 건 정신이 불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질적이든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이든 간에 손해보는 거 많이 하는 게 정신 불건강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든 나한테도 이득이 되면서 남한테 피해도 안 입히고 뭐 이렇게 잘 진행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아까 정신이 좀 불건강한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자존심이란 것 때문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에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래 환자들을 이래 보다 보면 자존심이 그게 큰 병이에요. 병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를 하게끔 되는 게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고집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 걸 일단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존심이 없이 나한테 필요한 걸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자존심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뭐 우리가 전에 뭐 거짓말을 하지 말자.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있으면 거짓말하는 것부터 멈춰야 돼요. 거짓말이 우리한테 가장 손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손해보는 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땐 자존심도 이 자기한테 굉장히 손해예요. 그 언젠가부터 뭔가 나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뭐가 딱 생긴 거예요. 생겨서 그 순리대로 이래 가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또 남한테 뭘 요청해야 되고 그때 자존심이 있으면 남한테 요청도 하지 않고 또 남이 알아서 나한테 뭔가 와도 자기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해요. 남이 알아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표현한 건데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고 하는데 내 진짜 처지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한다.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 있다는 건 진정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기를 소중히 하는 거하고 이제 자존심을 내세운 건 좀 다르다라고 다르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네요. 확연히 다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뭐 내 모습을 좀 관찰하는 게 필요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자기 모습도 관찰하지만 자기가 네. 어떤 행동하는 거 있죠. 네. 그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선은 남한테 이래 해를 주는 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것부터 무조건 스톱해야 돼요. 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네, 말라. 피해 입히는 건 무조건 스톱해요. 네. 그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네. 그거를 멈추는 게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를 추구해야 돼요. 네. 언제나.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면서 상대한테도 도움되는 걸 해야 돼요. 나는 도움되는데 상대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한테 피해가 와요. 그래서 언제나 이래 있잖아요. 그럼 네. 나도 좋고 전혜원 씨도 좋은 거를 네. 항상 추구해야 돼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 부처님 그 가르침이 담긴 경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재밌는 경이 네. 있어요. 부처님한테 아들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예,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이름이 라울라예요. 라울라. 장애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출가하는 그날 뭐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부처님도 마음이 좀 흔들렸는지 장애다 이래서 그 이름이 라울라예요. 아들 이름이. 네. 예, 라울라는 이제 부처님 아들이면서 그 출가를 일찍 해요. 일찍 뭐 하여튼 아주 일찍은 나이에 해서 산미가 되고 나중에 이제 비구가 되거든요. 이 라울라가 그 어렸을 때 거짓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일부러 때요? 자기가 알면서 일부러요? 고의로. 예. 네.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고치주기 위해서 그 7살 때 그 이 라울라 처소를 방문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이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치마 니카야 그 61번째 암발라티카 경이란 게 있어요. 예. 암발라티카 경. 그 경을 보면 부처님이 중요한 그 순간에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그 라울라의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는. 나중에는 이제 아라한이 되게끔 하는 예. 여러 가지 중요한 경들이 있고 그 라울라의 가르침에 대한 가르침의 경애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7살 때 이야기예요. 네. 예, 그 당시 이제 풍습이 이 어른이 오면 네. 항상 발 씻을 물을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발을 탁 씻으시고 그 물이 있을 거니까 그릇에 물을 이래 부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 붓진 않고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붓고 나니까 저 그릇에 물이 조금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라울라 보고 자 저기 그릇에 물이 조금밖에 없지 하니까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고의로 네. 거짓말하는 출가자의 삶은 저처럼 조금밖에 어떤 결실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덕이 그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라울라가 놀랬겠죠. 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또 물을 완전히 다 부어요. 예. 그러고 딱 놔요. 자, 물이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는 출가자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저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뒤에 또 그릇을 탁 엎어요. 네. 엎고 난 뒤에 자 그릇 엎은 게 보이니?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는 출가자의 삶은 저렇게 엎어진 것이 된다. 그러고는 다시 또 딱 세워요. 예. 세우니까 엎고 난 뒤에 세우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이. 네. 물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고의로 거짓말하는 출가자의 삶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간 그 양면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 코끼리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요. 예, 옛날에 코끼리는 왕이 타는 그 어떤 교통수단인 동시에 전쟁이 나면 코끼리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왕을 태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 코끼리예요. 네. 그래서 참 품종이 좋고 전투를 잘하고 그다음에 상아가 코끼리는 상징이거든요. 네. 상아가 크고 이런 코끼리가 있다. 예. 그래서 저 왕을 태우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코끼리가 앞발 쓰고 뒷발 쓰고 뭐 머리도 쓰고 코도 쓰고 상아는 쓰는데 코는 보호하려고 안 쓴다. 네.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저 코끼리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전투에는 임하지 않구나 하고 실망할 것이다. 예. 그런데 어떤 코끼리는 이 저 품종도 좋고 전투도 잘하고 상아도 참 거하고 네. 그런 코끼리가 왕을 태우고 전쟁에 나가서 앞발도 쏘고 뒷발도 쏘고 코도 쏘고 머리도 쏘고 상아도 쏘고 모든 몸을 다 바쳐 다 쓴다. 그러면은 왕이 생각할 때 저 코끼리는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전투에 임하구나
할 것이다. 네. 그처럼 너도 말하자면 말 속에는 이거죠. 너 지금 거짓말하는 네. 그거는 코끼리가 뭘 코를 남겨두듯이 너도 남겨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네. 악하고 불건전한 예. 법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제는 그걸 버려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라울라한테 거울에 네. 이 필요가 뭐니? 거울은 어디 쓰는 거니? 쓰임새가 뭐니? 하니까 성찰하는데 비추어 보는 데 씁니다. 하니까 이제부터 너는 너를 이 성찰해서 행동해라 그래요. 네. 그러면서 너가 어떤 신체적인 행동을 할 때,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 행동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또 남에게 해가 되는지 나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되는지 네. 그리고 이것이 불건전한 법이 돼서 괴로운 어떤 과보를 가져오는지 그걸 잘 보고 네. 만약에 그것이 나와 남에게 해가 되고 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거를 네가 하지 말아라 그래. 네. 하려고 생각할 때 그걸 해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좋고 네. 또 둘 다에게 좋고 또 선한 법이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거를 하도록 해라 그래요. 그게 이제 하기 전에요. 네. 그다음에 하고 있는 동안에 그걸 잘 봐라는 거예요. 잘 봐서 해가 되면 하지 말고 네. 또 그게 유익하면 계속해라 그래요. 아. 그다음에 이제 하고 난 뒤에 네. 이 세 가지 경우로 이야기해요. 하려고 할 때, 하고 있는 도중에, 끝났을 때. 끝나고 우리가 어느 행동을 이미 했을 수 있잖아요. 네.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봐서 나에게도 좋지 않았고 남한테 좋지 않고 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거를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한테 그대로 말해라.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라 그래요. 네. 그것처럼 이건 행동이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래라. 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또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말하고 있다가 그러면 딱 수도말하는 거예요. 네.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각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작용. 우리가 감정도 가질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의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때도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는 도중에 하고 난 뒤에. 우리 정신작용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뭐 그냥 남이 모르겠지 하잖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알고 그 결과를 남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모든 청정했던 비구들은 이렇게 했다. 네. 또 미래에 청정한 비구들도 자기를 성찰해서 그렇게 한다. 현재 청정한 비구도 이렇게 한다. 하면서 너도 이제 잘 성찰해서 너의 행동이나 말이나 정신 어떤 작용 여기에 너를 잘 다스려라.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 고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또 경전 내용을 전해주시니까 네, 그렇죠. 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손해를 입지 않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행동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좀 순간순간 관찰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남을 대상으로 한다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 네. 왜냐하면 남한테 해가 가면 나한테 또 해가 와요. 근데 이제 남하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뭐 관계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순간순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마음 이것도 결과를 남겨요. 사실은.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적인 건 눈에 보이니까 네. 결과를 남기는 거 아는데 정신적인 거는 뭘 하면 결과를 남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건 마음대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네. 어리석은 걸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신인식 과정이란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래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위 불교에서 하는 탐진치 있잖아요. 네.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다 국한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욕심, 네. 또 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정신 불건강의 토대가 돼요.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 불건강의 토대가 돼서 어느 날 이상한 정세가 생겨요.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마음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 있잖아요. 네. 무탐, 무진, 무치. 그 마음이 쭉 이래 많이 일어나면 네. 정신 건강에 어떤 건강한 것의 토대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좋은 정신 건강의 토대가 생겨서 그걸로부터 회복해요. 네. 또 보통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끔 돼요. 그래서 이 탐진치 없는 마음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탐진치 없는 마음이란 게 그래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이래 해보니까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 돼요. 지금 내가 여기에 딱 말하는데 집중돼 있으면 탐이 있겠습니까? 없죠. 진도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일어난 현상에 딱 마음이 가 있으면 그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다가 사람이 생각은 없을 수 없어요. 네. 과거 생각이 나면 이거는 지나간 일이다 하고 탁 돌아오고, 미래 생각이 나면 모른다 하고 탁 돌아오고, 그 무탐, 무진, 무치 요 마음이 계속되면 우리한테 가장 이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수행을 해서 네. 정신인식 과정을 보잖아요. 보고 나면은 탐진치는 잘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네. 술 먹는 사람도 술 먹어서 좋다고 생각했던 술을 마셔요. 도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고 하면 안 해요, 절대로. 네. 그래서 어째 보면 무지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면 네. 탐진치를 버릴 수 있어요. 무탐, 무진, 무치.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조언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 네, 네.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그렇죠. 독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생각하는 게 공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일단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에 좀 박사님. 질린 사람들은 네. 공부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독서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 네.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을 보면은 책을 많이 읽게끔 네. 독서의 의미 이런 걸 내가 이야기를 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좀 바꿔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네. 근데 내가 이래 볼 때 힘은 경험에서 나와요. 예, 뭐 사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거는 참 이래 내한테 도움이 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풀리고 안 풀리고 그걸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우리한테 가장 힘이 돼요. 네. 근데 잘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예. 왜 그러냐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1900 50 몇 년도부터 앞으로 뭐 2000 몇십 년까지 살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이전의 시대 있잖아요. 네. 인류 역사가 뭐 한 몇천 년 됐잖아요. 문명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거,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거 또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내가 직업이 정신과 의사니까 외교관이든지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 건 내가 알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경험에. 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게 독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예.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배우면 저기에는 이렇게 뭐가 움직이구나.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연결돼 있거든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가 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 통해서 다 연결돼서 네. 그쪽에 뭐가 이쪽에 영향을 줘요. 이럴 때 다 일어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벗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야를 좀 넓게 한다. 뭐 이것과 좀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좀 것 비슷하죠. 같고요. 예, 그거 다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은 네. 뭐 심한 경우 이런 비유까지 들어요. 어떤 저 거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 있잖아요. 네. 다른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골에 살면서 다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사람으로 난 보여요. 아. 예, 그만큼 뭐 꼭 책만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예. 많죠. 다른 매체도.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이 네. 너무 이렇게 협소하면 그 자기 한계를 나는 어떤 사람은 책 안 읽는다면 저 사람은 자기 한계에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네. 사람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독서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책으로 엮여져 있는 책,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책 말고 네. 신문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상을 볼 수 그렇죠. 있는. 신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요? TV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그러니까 나의 내가 어떤 그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것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뭐는 뭐든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 경우는 하루에 신문을 꼼꼼히 열심히 봐요, 매일.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또 세상에 대한 지혜를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문을 사실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예.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이 형편이 안 돼서 못 나왔는데 네. 이 사람이 좋은 신문에 사설을 매일 썼다 그래요. 그걸 몇십 년 하고 난 뒤에 시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와. 어떤 뭔가 풍부해진 사람이 됐어요. 네. 사설은 그 신문사에서 제일 그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매일 쓰면서 자익게 돼서 엄청난 걸 받았어요. 와. 그리고 내가 이제 가끔 뭐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하는데 뭐 딴 뜻은 없어요. 네. 그분이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 활동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요즘 말하면 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 무슨 대학 나왔어요? 이러면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닙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교수들이 매일 하는 강의를 신문을 통해서 신문에 우와. 칼럼 있잖아요. 네. 그걸 매일 봅니다. 난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대요. 오, 굉장히 센스가 넘칩니다. 그렇죠. 그런 그 신문에 좋은 사람, 왜냐하면 신문에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전 국민이 다 보니까 얼마나 네. 준비를 많이 해서 잘 쓰겠어요. 그럼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와, 네. 정말 이렇게 뭔가 글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박사님께서는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좋은 책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근데 좋은 책을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10년간 독서 모임을 했어요. 오, 1990년대 한 10년간 여러 사람들하고 하면서 그때 내가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한 권만 읽으면 그 나머지 건 안 읽어도 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미래 예측 책이다. 그러니까 뭐 그 한 권만 읽으면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좋은 책을 일단 고르는 게 필요한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문가한테 좀 추천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네. 내가 이런 계통의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예. 소개 좀 해줄 수 없느냐. 예. 내지는 이제 신문 같은데 이래 책 소개가 나거든요. 네. 그 이제 좋은 신문에 그 정평 있는 신문에서 난 그런 거를 또 통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사람들한테 이래 물어볼 수도 있고 예. 예. 그렇게 뭐 해서 좋은 책을 이래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뭐 오래도록 읽혀진 고전 같은 거는 고전도 뭐 되게 중요해요. 좋아요?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은 재미없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고전이 사실 제일 유익하고 제일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뭐 책을 여러 권 썼지만 네. 뭐 내 책이 100년에는 없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 고전이란 거는 네.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계속 읽어야 된다. 유익하면서 재밌는 책이 고전이에요. 난 네. 고전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이 고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이래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참 중요해요. 박사님 책도 고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책을 추천을 받던 뭐 어떻게 고전을 보던 골라놓은 다음에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책을 독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그렇죠. 있을지 독서를 궁금하네요. 내가 이래 예. 보면 이 잘못된 독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 이게 제일 잘못된 거예요. 책 읽으면서 네. 이거 나도 아는 건데 그래 뭐 이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하면서 이 평가하면서 자기 아는 거 확인하면서 보는 네.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 그거보다는 예. 누구든지 책을 쓰면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남한테 내놓을 수 있는 유익한 경험, 네. 어찌 보면 좀 검증된 경험이랄까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의 책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이래 같이 한다 하는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냥 같이 걸어간다. 네. 나는 그래서 영화 보듯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영화 보듯이. 우리가 영화 볼 때 저건 나는 아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네. 영화를 그냥 막 보잖아요. 네. 그러듯이 책 볼 때 영화 보듯이 그냥 이래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같이 쭉 따라서 이래 본다 네.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독서할 때 어느 분야에 좀 정통하잖아요. 네. 그걸 꼼꼼히 정통하고 나면 그 비슷한 책들은 이래 쓱쓱 보면 차이 나는 것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활동 많이 하는 분은 7권을 동시에 놓고 본다 그러더라고. 그거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하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잖아요. 예. 그러면 그 확실히 아는 것에서 없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하다 보면 예. 그런 게 생겨요. 와. 그리고 내가 옛날에 되게 재밌는 사람 하나 발견했어요. 예.
이 사람이 자기는 하루 종일 운동한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하루에 책 한 권씩 읽는데요. 운동하고 책 한 권씩 한 권이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운동해서 몸을 그하고 예. 책은 하루에 한 권씩 읽으니까 오. 1년이면 무지하게 많은 책을 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와. 이제 볼 때는 거기다가 명상을 하나 붙이면 더 좋아요. 명상. 예, 명상. 와. 운동하고 예. 책 읽고 보고, 명상하고 명상하고. 뭐 불교 공부도 명상하고 와. 그래 되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또 독서가 좋다는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네. 박사님과 함께 또 하나씩 장점을 따져보니까 또 네. 새로운 점들이 하나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예. 이 독서라는 게 상당히 뭐 어떤 말이 그냥 독서의 길이 있다, 책 속의 길이 있다 맞아요. 네. 요즘 뭐 수저 이야기 많잖아요. 네. 금수저, 뭐 흑수저. 네. 수저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네. 그 한국 직업 개발 뭐 직업 능력 개발원이라는 데서 네. 중3을 한 12년간 추적했어요. 중3 학생들을 책 읽은 학생, 안 읽은 학생 해서 그 사람들을 한 만 27세 될 12년간 추적해 보니까 네. 이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예. 그 집안의 어떤 부모님의 학력이나 경제하고 관계없이 네. 훨씬 더 학업 성적도 좋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와.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책 읽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저 이런 제약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책만 읽어도. 그렇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책을 읽다가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럼 그 자기 숨겨진 어떤 능력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장기랄까 뭐 야. 이런 재능 이런 걸 또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요. 독서가 답이네요. 그런 답이에요. 네. 대한민국 연평균 독서량이 1인당 그 9점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9권 정도밖에 안 읽는다는 건데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읽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조언을 또 살펴보니까 네.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뭐 내가 그 다른 정신과 의사, 미국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보고 네. 이것도 참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내 생활에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네. 미국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정신 치료한 사람인데 네. 어떤 30살 된 여자가 찾아왔는데 네. 회사에서 재무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자꾸 자기가 뭐 일을 미룬다 그래요. 이상하게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 해서 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무슨 거부감이 있나, 저항이 있나, 네. 반항심이 있나 하고 그걸 계속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 그게 분석을 해도 그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네. 또 남편하고 무슨 경쟁이 있나 이것도 보고 했는데도 안 고쳐져서 그냥 한번 이제 이건 이래가지고는 풀릴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간단한 걸 물어봤어요. 예. 케이크 이래 있잖아요. 네. 케이크에서 뭐 딸기 같은 거 올려져 있기도 하고 뭐 네. 초콜릿 올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케이크를 먹을 때 뭐부터 먼저 먹습니까? 하니까 맛있는 것부터 먼저 먹는다 그러더라고. 네. 저도 그런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의사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문제구나 해서 왜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싫어하는 일은 뒤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일은 자꾸 하기 싫죠. 사람이 싫은 거는 자꾸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당신은 싫은 일부터 먼저 해라. 힘들고 싫은 일 먼저 하고 좋아하는 일은 뒤에 해라. 해가 뭐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예. 좋아하는 일 나중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정신건강에 생각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뭐 좋은 걸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쁜 걸 먼저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네. 좋은 걸 나중에 하는 게 더 좋다.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그렇죠.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좋은 걸 먼저 하면 뒤가 싫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싫은 거를 먼저 하고 하면 좋은 게 뒤에 기다리니까 좋은 것이 언제나 있으니까 싫은 일 할 때도 좋은 거 생각하면서 참을 수도 있고 네. 이래 할 수 있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18가지 조언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형편에 맞게 네. 사는 것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 내가 한 뭐 10몇 년 전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 형편에 맞게 하면 아무것도 힘든 게 없는데 형편에 맞지 않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네. 내가 모르면서 모르는 게 좀 창피하거나 아는 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좀 있었으면 하기 때문에 힘들고 네. 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결혼이나 뭐 네. 장례식에 손님이 평소에 뭐 인간관계가 적으면 손님이 적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적은 걸 창피하고 많았으면 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형편에 맞지 않게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도 형편에 맞게 하는 걸 자꾸 훈련하면 정신이 점점 건강해지죠. 네. 네. 결혼식 예를 들어주셨지만 우리 네. 주변에 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박사님. 그렇죠. 나를 잘 좀 평가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나를 그렇죠.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형편에 놓이든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소중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못 보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울증도 내가 볼 때는 어째 보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이래 있으면 살고 싶은 삶이 이래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못 사니까. 그리고 또 못 살게 만든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여자 같은 뭐 남편이나 애들 네. 또는 이 사회 원망 생기면서 이래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이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좋아요. 내 현재 삶이 있고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그게 소중하고.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는 네. 그런 삶으로 간다면 형편에 맞게 살 수 있고 누가 뭐래도 내가 떳떳할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이 건강한 정신을 위한 18가지 조언을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탁과 거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세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것.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여섯 번째, 남과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일곱 번째는 대화를 잘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인간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 열 번째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11번째는 시야를 넓게 갖는 것이고요. 12번째는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13번째는 생각을 줄이고 현실에 충실한 것, 그리고 14번째는 지혜를 기르는 것, 그리고 15번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16번째는 독서를 통해 간접 경험을 쌓는 것이고, 17번째는 즐거운 일을 나중에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기 형편에 맞게 사는 것.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잘 살게 되면 앞으로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조언이 있으시다면. 뭐 조언은 뭐 하여튼 저거 좀 외우셔가지고 네.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 살기도 편해지고 예. 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하루하루 좀 충실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행복 처방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막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예, 예. 18가지를 외우고 잘 실천해 보는 네. 것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주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 네. 이런 건강한 정신을 우리가 잃었을 때 네.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신적인 문제는 보면은 정신장애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네. 정신병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성격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기질성 뇌증후군이라서 어떤 뇌 문제가 생기면 오는 정신 문제가 있어요. 네. 그중에서 이 정신병에 대해서 또 정신병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나 네. 하는 거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배울 자세를 가지고 다시 네,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자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52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사님 이만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